저기 주황색 피부를 가진 건장한 친구를 보세요. 화성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셀프 태닝을 잘못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당근, 고구마, 피망, 토마토, 호박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가 그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런 식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주황색이 되죠. 그리고 건장한 그의 몸은 화성의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은 우리의 몸무게를 다르게 인식하고 화성에서 보스가 되고 싶다면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몸무게가 68kg이라면 화성에서는 25kg 이하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과식은 중력과 체중의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성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낮에는 땡볕 아스팔트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엘사의 성보다 춥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녹는 점이 높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하지만 보통 사람은 말 그대로 다 타버릴 거예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가장 뜨거운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에서의 삶이요? 태양의 사악한 쌍둥이 행성에서 사는 것과 비슷해요. 금성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466도입니다. 물에 끓는 점이나 금성의 극심한 더위에서 살아남는 것은 대부분의 지구 생물종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극소수만이 끓어오르는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 있고 나머지는 봄 햇살을 받으며 아이스라떼를 마시기 위해 스타벅스로 달려가죠. 따라서 금성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은 아마도 타티그레이드와 모든 음식에 핫소스를 뿌려 먹는 괴짜들일 거예요. 타티그레이드가 뭐냐고요? 타티그레이드는 작고 귀여운 애벌레 모양의 생물로 놀라운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티그레이드는 끓는 물, 해구 깊은 곳, 빛이 없는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최근 안타깝게도 달에 추락한 우주선에 탑승한 과학 연구에 타티그레이드가 포함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타티그레이드가 충격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로 변신해 금성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지구형 행성은 이제 끝났으니 가스 행성으로 넘어가요. 토성에서 온 이 친구를 보세요. 그는 팔이 아닌 갈퀴를 가지고 있고 일반 귀 대신 외이 덮개가 있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가스 거성의 온도는 영하 140도 정도로 헤어진 애인의 심장보다 더 차갑습니다. 그 위를 걸을 수는 없지만 원한다면 눈덩이나 얼음 결정체로 변할 수 있어요. 목성도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다 표범으로 변신해 추위를 여러분, 편히 잘 쉬셨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줄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방문해서 각각에서 달리기를 시도해 볼 거예요.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곳과 겨우 걸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봅시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 우사인 볼트는 평균 시속 3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최고 속도는 더 빠른데 최대 시속 43km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10에서 13km의 속도로 뛰어요. 하지만 어쩌면 유명한 자메이카 단거리 주자의 기록을 깰 수 있는 행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부터 해보죠. 다른 행성에서 달릴 때 어떤 게 여러분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는 중력이에요. 방문하는 행성에서 그게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더 무거울수록 더 천천히 뛰게 될 거예요. 게다가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에서는 부피가 큰 우주복을 입어야 할 거예요. 그것 없이는 생존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행성들의 극한의 기후 조건도 잊지 마세요. 엄청 춥거나 펄펄 끓는 듯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리고 진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니 안전벨트 매세요. 여행 일정의 첫 번째 행성은 수성입니다. 우주선의 창문을 통해 이 세계를 살짝 봤을 때 이 행성이 달과 섬뜩하게 비슷해 보인다는 걸 알아차릴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 그게 단지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성의 모든 표면에 우주 암석이 남긴 분화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행성에서 뛰는 여러분의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몰라요. 이거랑 부피 큰 우주복이요. 이런. 하지만 이 보호장치 없이는 수성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이 행성의 온도는 극단적이거든요.
낮에는 섭씨 427도, 밤에는 영하 179도예요. 하지만 이 불친절한 행성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구에서 70kg이 나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수성에서는 몸무게가 약 26kg 나갈 거예요. 그렇다는 건 부피가 큰 우주복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다면 심지어 속도가 21km에 이를지도 몰라요. 여행 일정의 다음 행성은 샛별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이에요. 가까이 가는 동안 책에서 봤을 법한 푸르스름한 행성과는 아주 다른 세상을 보게 돼요. 착륙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초고밀도의 대기를 통과해야 해요. 그리고 우주선이 하강하는 동안 여러분은 두꺼운 황산 구름이 지나가는 걸 봐요. 두 행성의 크기와 밀도가 비슷해서 금성은 종종 지구의 쌍둥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금성에서는 지구에서의 몸무게와 거의 비슷한 62kg이라는 게 놀랍지가 않죠. 몸무게가 약간 적게 나간다 해도 우주복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행성의 거의 같은 조건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약간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시속 약 14km로요. 화성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춥다는 거예요. 이곳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62도 정도예요. 멀리서 봤을 때도 행성은 불그스름해 보여요.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땅이 녹슨 색깔의 먼지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공기에도 똑같은 미세먼지가 떠다니고 있어요. 어딜 봐도 황금색, 갈색, 황갈색, 그리고 심지어 녹색을 띤 색조들이 보여요. 이것은 흙을 구성하는 미네랄에 따라 달라요. 먼지층의 크기는 구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약 2m 정도의 두께예요. 이러면 달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화성에서 여러분의 몸무게는 지구보다 훨씬 적게 나갈 거예요. 겨우 26kg이죠. 이것으로 여러분은 시속 19km의 놀라운 속도를 달성할 수 있어요. 챔피언 아닙니까? 지평선 위에 저게 뭐죠? 토네이도 같아 보이는데요? 먼지 폭풍인가요? 그렇다면 도망칠 시간이에요. 먼지 폭풍은 때때로 행성 전체를 뒤덮고 제일 큰 폭풍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목성은 토성도 마찬가지지만 가스상 거대 행성입니다. 그렇다는 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데 목성도 너무 커서 1300개의 지구를 삼킬 수 있어요. 단단한 표면이 없단 뜻이에요. 목성에서 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달리기 운동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해야겠네요. 이 행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강하는 동안 두꺼운 갈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구름에 감탄해요. 이게 행성을 다채롭고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게 만들어줘요. 목성에서는 몸무게가 177kg이 나갈 거예요. 서툰 우주복을 입고 그냥 그곳을 걸어 다니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행성의 표면을 밟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만약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최고의 결과는 아마 시속 1.6이나 3km일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목성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속도가 시속 322에서 644km에 달해요. 저 고리들 보이시나요? 저건 토성입니다. 단단한 표면이 없는 또 다른 가스상 거대 행성이죠. 이 행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온도와 밀도는 깊이 들어갈수록 변해요. 만약 여러분이 우주선에서 나와 토성의 표면을 밟기로 한다면 그냥 행성 안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보면 마치 토성의 표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황갈색 구체가 여러 겹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바깥층은 암모니아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밑에는 황화수소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 층은 물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록 토성이 가스상 거대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무게는 75kg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건 행성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성의 조건과 여러분의 부피가 엄청 큰 우주복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천천히 달리게 될 거예요. 시속 6km로요.
떠나기 전에 토성의 가장 이것은 멋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나 놀라운 그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화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밝은 젓갈색으로 유명한 바로 그 행성이죠. 철분이 풍부한 미네랄로 구성된 암석과 먼지층이 행성의 표면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의 먼지는 대부분 산화철입니다. 이런 먼지가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화성 주변에 빨간 빛을 만듭니다. 하지만 화성의 표면에는 푸른 반점과 같은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폭이 약 30km에 달하는 바람으로 조각된 모래 언덕의 바다처럼 보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화성의 극관에서 이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은 대략 텍사스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람에 의해 형성된 푸른 모래 언덕은 길게 짜서 엮은 선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바람은 끊임이 없고 강합니다. 바람은 화성의 황량한 표면을 웅장한 아름다움의 지형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바람은 많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의 대기가 순환하는 방식에 대한 온도 변동이죠. 화성의 대기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화성에 장기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이 지구 지름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 지구와 거의 같은 양의 건조한 땅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희박한 대기 때문에 모래를 움직이고 이런 모래 언덕을 만들 수 있으려면 바람이 예외적으로 강하고 빨라야 합니다. 화성에서는 바람이 보통 시속 16km에서 32km로 붑니다. 어쨌든 비록 이미지가 꽤 화려해 보이기는 해도 모래 언덕은 사실 파란색이 아닙니다. 푸르스름한 부분은 추운 부분을 나타내며 더 따뜻한 지역은 노란색 혹은 오렌지색을 띱니다. 이 이미지들은 화성 궤도를 도는 우주선 오디세이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개된 사진 세트의 일부였습니다. 화성의 표면에는 수많은 모래 언덕들이 여러 다른 위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10억 년 전에 형성되었는데 마리너 계곡 지역에 있는 모래 언덕들이 그 한 예입니다. 기압과 바람의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모래 언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래 언덕은 서리로 덮입니다. 여기 모래 언덕은 1년에 짙은 색 무늬를 띠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서리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화성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계절보다 2배 더 깁니다. 화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계절은 화성의 북쪽보다 남쪽에서 더 혹독합니다. 남쪽의 겨울 동안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화성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그 궤도는 타원형입니다. 거의 원형인 지구의 궤도와는 다르죠. 화성의 봄은 모래폭풍이 심한 계절인데 폭풍은 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합니다. 폭풍은 화성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집니다. 태양계의 각 행성은 각기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은 다른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큰 행성일 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큰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과 비슷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헬륨과 수소예요. 목성의 대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기온과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소가스는 압축되어 액체로 변합니다. 그것은 목성의 가장 큰 바다를 만들지만 바다는 물이 아니라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목성의 중심으로부터 중간쯤에서 압력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전자가 수소 원자로부터 압축되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것은 액체가 대부분의 금속처럼 효과적으로 전기를 전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목성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류를 만들고 강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가스 거성이기 때문에 목성은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목성의 소용돌이와 줄무늬는 차갑고 바람이 많이 부는 물과 암모니아 구름입니다. 목성에는 또한 상징적인 대적점이 있습니다. 대적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진홍색의 구름으로 회전하는 엄청나게 큰 폭풍입니다. 그곳의 바람은 지구상의 어떤 허리케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대적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왔고 현재 지구보다 더 큽니다. 폭이 지구의 1.3배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적점의 뿌리가 목성의 대기 속으로 320km 이상 뻗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는 일반적인 열대성 사이클론은 폭풍의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15km 뻗어 있을 뿐입니다. 요즘 대적점은 점점 더 작아지고 동시에 길어지고 있어요. 목성은 또한 수십 개의 달과 2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고리와는 다르게 매우 희미하고 대부분 얼음이 아닌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목성의 가장 큰 위성 가니메데의 표면 아래 우린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느라 이 보석이 탐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행성은 태양에서 6번째 멀리 있고 태양계에서 2번째로 커요. 목성 바로 뒤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토성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때로 부르는 이름으로 태양계의 보석이기도 하죠. 이곳은 우리 지구와 너무 달라요. 우선 거기서는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지구는 암석과 다른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행성은 대부분 가스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과 같아요. 토성이 들어갈 만한 큰 수영장을 발견한다면 물속에 이 행성이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이거든요. 또 많은 양의 헬륨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시죠? 공중에 뜨게 하기 위해 풍선에 넣는 그 가스 말이에요. 토성은 바람이 많이 부는 행성이에요. 그곳의 바람은 우리 지구에 있는 바람보다 4배 이상 강해요. 토성의 자전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곳의 하루는 10시간 14분이에요. 하지만 토성은 태양 주위를 돌 땐 여유롭게 돌죠. 이곳의 1년은 지구의 29년과 같아요. 토성의 반지름은 58,000km 이상이에요. 이건 이 거대 가스 행성이 우리 지구보다 9배 더 넓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지구가 동전만한 크기라면 토성은 배구공만큼 클 거예요. 우리 태양계의 몇몇 다른 행성들도 고리를 갖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가 가장 화려해요. 심지어 지구에서도 그 고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말도 안 되게 비싼 장비를 가진 과학자가 아니어도 돼요. 필요한 건 작은 망원경뿐이에요. 토성의 고리는 단단하지 않은데 먼지, 바위,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건 모래알갱이만큼 작고 어떤 건 집이나 심지어 산만큼이나 커요. 이것들은 사실 토성에 도달하기 전에 떨어져 나간 소행성, 해성, 그리고 깨진 위성 조각들이에요. 이것들은 행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토성에는 50개가 넘는 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것들 중 한 곳에서 몇몇 특이한 열수 활동을 발견했어요. 엔셀라두스는 토성에서 6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그게 한 곳 가까이에 4개의 호랑이 줄무늬가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줄무늬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곳에서는 물과 얼음이 분출돼요. 자, 지금 우린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지구 바다에서는 비슷한 열수 분출구 주변으로 어떤 형태의 생명체들이 모여요. 표면에 있는 식물들이 햇빛을 먹듯이 그것들은 이곳의 화학물질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생물 생명 중 일부가 엔셀라두스의 바다 표면 아래에서 생성된 것과 같은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그건 잠재적으로 현재 그곳에서 생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단순한 유기체가 나타나기까지 수천, 수백만 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바라건대 과학자들이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주에는 수백만 개의 외계 행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을 찾아왔어요.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의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말해요. 외성은 비슷한데 태양보다 덜 밝아요. 어떤 때는 100억 년 이상을 살기도 하죠. 이 정도면 살아있는 유기체가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생명체는 그런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엔 위성 중 하나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색외성 글리제 876 주위를 도는 글리제 876b가 있어요. 이 행성은 대부분이 미스테리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단한 표면이 없는 거대 가스 행성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대기에는 구름이 없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행성 표면에는 액체 형태의 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T가든 B는 태양계로부터 약 12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돌아요.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보다 조금 더 커요. 과학자들은 여기에 바위 표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 행성이 궤도를 다 도는 데에는 약 5일이 걸려요. 그 뜻은 T가든 B에서의 1년이 사실 지구의 일주일보다 짧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저 멀리 어딘가에 케플러 1638b라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있어요. 좋아요. 더 정확하게는 지구에서 3000광년 떨어진 백조 자리에 있어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4배 무겁고 넓어요. 그리고 항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거의 260일이 걸려요.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강해요. 표면 위로 점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케플러 하나 더 옵니다. 이번엔 케플러 622예요. 지구의 1.5배 이상의 크기인 행성이죠. 과학자들은 여기에 따뜻하고 습하며 흐린 하늘과 함께 쾌적한 대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구에서 이 행성까지는 1200광년이 걸려요. 케플러 622는 자신의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도는데 122일이 걸려요. 이웃인 케플러 62f는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이에요. 이곳은 지구보다 약 40% 큰 세계예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물로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성의 바다에는 다양한 크기의 흥미로운 생물과 유기체가 가득하죠. 그러니 이 행성에도 흥미로운 생명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생명체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이라고 할 때 그곳에 생명체가 꼭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단지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LHS-1140b는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행성이에요. 가스 친구들과는 달리 단단하고 바위가 꽤 많아요. 이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보다 60% 더 커요. 그리고 질량은 7배 더 크죠.